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의 경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특징이 뭐냐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95년 제와 형벌법전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보면 1808년에 범죄취재법, 그죠? 그래서 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검사, 수사, 판사, 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법경찰리가 있고, 또 특이하게 사법경찰 보조리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이제 일반 사법경찰관리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렇게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 사법경찰관과 일반 사법경찰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하고 리를 할 때는 계급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위 이상은 일반 사법경찰관, 그리고 경사 이하는 일반 사법경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프랑스의 형사사법 체계. 자, 보면 특이하게 우리는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사와 판사는 모두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법부는 판사만을 의미합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검사와 판사가 함께 있다. 즉 법무부 소속이다. 그리고 그 법무부 소속 하에 이제 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법무부 소속 하에 법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원 소속 하에 다시 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법원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검사는 수사를 못합니다. 기소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왜냐? 프랑스는 특이하게도 수사를 전담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즉 수사 판사가 있습니다. 또 예심 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프랑스의 혁명, 그죠? 1789년 혁명에서 유래를 했다. 왜냐? 그때 프랑스가 일단 백지로 만듭니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체제 전체를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자, 우리는 어차피 무정부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잘 보존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뭐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나누자. 즉 상권을 분립하자라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범죄 수사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수사를 하면 좀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판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와 판사는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고 검찰은 법원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행정법원과 사법법원이 엄격히 분리된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법원 그리고 수사법원이 구별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재판과 대법원의 수사는 모두 법원의 권한이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형사사법의 종류 및 역할을 보면 수사기관은 국립경찰 중에서 수사경찰만이 수사를 담당한다. 즉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즉 사법경찰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과 수사경찰은 상명 하부 관계고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소기관은 이제 검찰인데 검찰과 법원은 모두 법무부 소속의 기관이다. 그죠? 그리고 검찰은 이런 법원의 하부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는 대우는 동등하다. 그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범죄 수사에 관한 권한은 모두 예심 판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검사와 수사 판사를 합한 제도가 한국의 검사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프랑스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무장관과 국립경찰청장, 그죠?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립경찰청장은 내무장관의 보조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하고 비슷한 형태다, 그죠? 관청과 보조기관의 형태다. 우리나라는 내무장관 소속하에, 즉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독립된 외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지금 경찰이
한 12만 명, 그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경찰청장, 그리고 지방청장, 그리고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관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1명, 지방청장 18명, 그리고 경찰서장 한 255명, 그죠? 255개의 경찰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청은 한 300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구 2만 명을 기준해가지고, 이제 프랑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별하고 있다. 그죠? 국가경찰은 다시 인구 2만을 기준해가지고 국립경찰과 헌병경찰, 그죠? 구별하고 있다. 자, 그래 파리 경찰 소속은 어디냐? 그죠? 그럼 국립경찰청장 소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명은 누가 하냐? 그럼 대통령이 하고 있다. 관할 구역은 프랑스의 도시, 그죠? 거기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하고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 행정 관할은. 자, 근데 파리시 같은 경우를 보면 파리 경찰청장이 있는데 경찰권을 행사하고 일반 도지사, 일반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장이 일반 행정권을 행사하고 경찰권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동대는 경찰 기동대도 있고 헌병 기동대도 있다. 그죠? 그래서 경찰 기동대는 전국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한 60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근데 헌병 기동대는 전국이 관할이다. 그죠? 헌병은 전국이 관할이다. 경찰은 자기 관할 내에서만 움직인다. 즉 경남 경찰 기동대다. 그러면 경남청 관할 안에서만 운영이 된다. 그죠? 하지만 헌병 기동대는 경상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이렇게 전국이 관할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특공대는 경찰 특공대는 지하의 PM이라고 하고 군 특공대는 지하의 GN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1972년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GSG9이라고 하는 경찰 특공대가 미넨 올림픽을 계기로 생겼다. 자, 그리고 이제 공화국 수비대가 있다. 우리를 말하면 수방사라 그래요. 수도 방위 사령부. 그죠? 그래서 수도 경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프랑스 경제 마지막 이제 특징 두 번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구체제하에 프레보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경찰과 재판 기능을 담당했다. 그래서 파리 경찰청은 언제 만들어졌냐 했을 때 나폴레옹 시대다. 그럼 이제 프랑스 경찰 제도가 어떻게 변했냐 했을 때 프레보였어. 그죠? 경찰국 그리고 국립민간 방위대 이런 순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특이한 게 경찰관이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 경찰은 원래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용인을 하고 관대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도 노동조합 결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찰도 노조가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국이 있고 보안국이 있는데 정부국은 대외 정보다. 그죠? 보안국은 영국의 MI5와 유사하다. 그죠? 그래서 국내 정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 정보.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MI6, MI5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MI5는 이제 국내 정보를 전담하고 있고 MI6는 대외 정보를 전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정보국이 있는데 우리는 국내만 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대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정보국의 개편 뭐 방향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 정보 기능과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국의 기능, 그죠?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영국식의 MI5,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대내 정보, 그래서 국내 정보, 뭐 북한도 이제 뭐 간첩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이 되겠죠. 국내 정보 또 산업 스파이 그걸 전담하는 기관 그리고 국정원은 대외 정보만 전담하는 기관 이렇게 나누는 방안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